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소개와 제가 행복하기 위한 저만의 어떤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길 위에서의 생각 유시화.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간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꽃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제가 이 시를 낭독한 것은 제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소개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박사님께서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저는 비교적 다복한 가정에서 충남 보령의 자그마한 반농 반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굉장히 금술이 좋으셨고 3남 2녀의 샌드위치 셋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아래 위로 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데 아주 약했어요. 그 이유는 저하고 14개월 터울쯤에 연년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먹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유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결핍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약함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많이 약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픈 아이들의 특성이 예민함이 조금은 있으면서 좀 더 총명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모든 거에 사물에 민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존감 있는 아이로 학교에서도 좀 총명하고 좀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라면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무난하게 하고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데 제가 첫사랑의 연애를 실패를 하고 사촌 올케의 소개로 중매를 했어요. 4개월 만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 아빠는 토목 설계 사무실을 하는 사람이었고 경상도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육아를 저 혼자 책임을 지게 됐지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년생에 저도 친정 엄마를 닮아서 연년생에 아이들을 낳게 되었거든요. 그 육아가 완전히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살핌이 아이들 아빠가 좀 바쁘고 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저는 힘들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돼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사실 갈등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
14개월 터울의 아이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몰입해서 한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저를 개발하고 싶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아이들 아빠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이제 그런 갈등이 한 1,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나는 무언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 것인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있을까. 그러던 끝에 집이 너무 많았어요. 디자인 아파트에 받아놓은 게 이제 입주할 날을 멀지 않았고 공주 계룡면에 전원주택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아빠가 저하고 갈등이 이제 되면서 전원주택에 가서 살게 됐어요. 서로 뭐 별거를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레 부닥침이 많다 보니까 떨어져 사는 것이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는 거기에서 이제 시어머님과 살게 되고 저는 누리 아파트에서 애들하고 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레 어떤 별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별거가 시작이 돼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어느 정도 손을 딱 긋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애들 아빠는 34살에 저는 28살에 서로가 만원이었죠. 그때 당시에 28살은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64년생이니까 아이 친구들은 또 20살부터 24, 5살에 주로 집을 많이 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원이고 애들 아빠도 만원이다 보니까 더 성숙할 것 같은데 그 둘의 성격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자존감이 좀 강한 아이였다고 하잖아요. 애들 아빠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별로 타협점이 느껴지지가 않고 저도 제 주관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애들 아빠와 이렇게 집을 떨어져 살면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애들 아빠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세퍼레이트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애들 아빠는 제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제 여자가 애들을 버리고 과연? 그런데 제가 힘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너무 병이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세상 밖에 새로 살 것인가? 세상 안에 새로 살 것인가? 나한테는 뭐가 더 적합할까? 저는 세상 안에 새 삶은 애들 아빠의 성향이라면 제가 병이 들어 죽겠구나. 일단 세상 밖으로 나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세상 밖에 새로 살자. 그 당시에 저는 누리 아파트에 45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일푼은 아니었죠. 그때가 IMF 시절이었으니까요. IMF가 올 때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너무 예쁘게 꾸며놨었거든요. 이렇게 확장도 하고 뭐 지금 확장들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확장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확장 이런 거 못하게 할 시절이었는데도 저는 정말 해놓고 모델하우스처럼 해놓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집이 금방 팔리는 거예요. 몇 달은 거기서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정리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3억 한 2,500인가 그 정도 집을 팔고 만년 뒤에 초원아파트 24평으로 이제 거처를 옮겨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한 1, 2년을 저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여행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남편이 하지 못하게 한 거 다 했어요. 눈썹 문신도 남편은 못하게 해요. 뭐 하라는 게 없어요. 다 못하게 하고 그러는 아무튼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라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1, 2년이 즐겁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셔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때 마침 제가 구두를 하나 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두를 잘못 신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병이 있었어요. 병이 온 거예요. 통풍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제가 신장이 원래 신기능이 약해요. 엄마가 신장이 약하니까 언니도 약하고 저도 약하고 다 약한데 제가 그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제 몸으로 왔더라고요. 통풍인지도 모르고 한의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발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 밤에. 너는 배울 만큼 배운 아이다. 그 정도로 아프면 양의를 찾아가야지. 어떻게 한의원 가서 침만 맞았냐. 아빠 저는 신발을 잘못 신고 발에 병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며칠 치료를 해봐서 안 되면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뼈에 이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해봐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헛똑똑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가봤더니 통풍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약을 먹으니까 정말 자르고 싶던 발이 싹 나는 거예요. 약 하루 이틀 먹었더니. 그렇지만 저는 고생한 한 보름 남짓이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발도 자르고 싶었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어요. 왜? 걱정할까. 혼자 사는 것도 염려스러운데 이거 아파 저거 아파. 저는 늘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겠다. 결혼생활보다 더 행복한 모습. 사실 결혼생활에 불행한 모습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 결정을 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오로지 내 안의 문제였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결혼도 누가 떠밀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결정하고 제가 판단하고 부모님들도 몰랐으니까 별거한 시절도 몰랐고 이혼한 것도 몰랐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작은 아이를 맡겨놨었거든요. 왜? 둘을 케어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때 그래. 저는 아이들 생각을 하면은 너무 괴로웠지만 제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병을 치유하고 그때 아플 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동안에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육신에 병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행복만을 생각하자. 나만 생각하고 살자. 저는 아이들 아빠가 비교적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고 시집을 안 한 시누이가 있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시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추스리고 아이들을 데려오자. 아이들을 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더 많은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이더라고요. 마음을 비우자. 욕심을 내려놓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가고 싶은 거 가고 살자. 이런 오로지 그 모든 시선이 남을 향한 시선이 아닌 나를 향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저를 위로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뭐를 먹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아프면서 제가 아이들이 생각나고 막 그러기 전에 그 2년 아프기 전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생각이 안 났거든요. 왜? 내가 너무 아팠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다시 미스가 된 거야.
나는 결혼 생활 7, 8년을 없었어. 아이들도 내려놨어요. 제 마음에서. 왜?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이제 나를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부모님도 생각나고 아이들도 생각나고 막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후회를 그때 이제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그때 왔어요. 2년 동안은 정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1년 남짓 한 1, 2년 사이에 그랬는데 막상 이제 돈도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40이 돼 왔어요. 뭐를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30대 중반 이후였으니까 벌컥 40이 되면서 뭐를 해서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됐어요. 40살에 준비해서 41살에 보게 됐는지 아무튼 40살쯤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밥은 먹고 살겠더라고요. 큰 돈은 못 벌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드머니가 크게 없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 아주 급매물이라든지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남편이 있거나 좀 재력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잡았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돈이 크게 되겠지만 중개 수수료만으로 어떤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비교적 정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있는 물건들을 중개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해요. 사실 요즘에 분양권들이 많이 도는데 도안 신도시의 분양권이 지금 4억까지 갔다고 그래요. 46평 이런 게 4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신고를 얼마를 하느냐, 많이 해봐야 2억 미만으로 할 거예요. 2억은 양도세를 안 내야 되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나 몇백만 원 벌겠다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안 간 거예요. 도안도 분양권은 안 돼요. 너무 머리 아파서 제 마음의 병이 들을 것 같아요. 죄를 짓고 그 다운 계약서를 써주고 추적을 할 때 어떻게 될까? 그거 걸릴까? 너무 영혼이 맑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요. 분양권 안 하지, 나쁜 거 안 하지, 뭐 중개 수수료 딱딱 법정 수수료 받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가 매력이 있는 직업이에요. 제가 정직하게 하고도 뭐 1년에 2억씩도 벌어보고 뭐 1억 남짓은 늘 어느 정도는 벌어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일도 즐겁게 하고 다 즐겁게 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제가 행복한 이유 3가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보이고 그랬지만 저 자신만을 위해 사니까 정말 좋았어요. 아까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제가 긍정적이지 않았다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의 제 처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늘 울상이 돼서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저 자신을 믿었어요. 제가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으니까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으니까 아침이 즐거운 거예요. 아침에 때로는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제가 남의 눈치를 보기를 하나, 누가 뭐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나, 제 사무실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교적 쾌적해요. 한 15평 정도 되는데 그 넓은 사무실에서 큰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지, 집에 거실에 앉아있으나 사무실에 앉아있으나 위치만 바뀐 건데 왜 그걸 너는 일터라고 생각해?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지? 나만의 놀이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출근하는 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늦게 가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요.
제가 아침형이 아니거든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박사님. 네.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잘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8시까지 자거든요. 7시에 알람 해놓고 1시간 동안은 SNS 해요. 누워가지고. 박사님한테 카톡도 이렇게 온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을 누워있다가 충분히 릴릭스 한 다음에 아, 이 아침이 좋다. 이러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멋대로 해요. 나로서 나답게 살자요. 남의 눈치를 안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막 몰상식하게 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니고요. 나한테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말,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저 사람한테 뭔 도움이 돼. 임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엄마의 오줌 넣기 수 있잖아요. 아유 태영씨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을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진실한 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별로 입에 없는 말이라고 하죠. 립 서비스 그런 거 제 영혼이 하고 싶지 않으면 별로 안 해요. 남들이 나를 까칠하게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나로서 나답게 내 성향대로 내 개성대로 까칠하게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 같더라고요. 나답게 살기로 했어요. 나로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리고요 3번째는요 제가 물질도 많이 없지만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소유하지 않는 가치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느꼈어요. 사람은 어떤 때 제일 행복하냐면요 여행을 할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 행복하대요. 운동을 할 때 행복하대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에요. 소비예요. 다 소비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돈을 모으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런 것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작년 올해 제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3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남자 하나가 죽고 여자가 2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친구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아이는 맨날 코를 흘리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거였어요. 그 무당들의 그 앉아서 있는 남자 있죠.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박수무당, 남자무당이었어요. 자존감이 참 없는 아이였어요. 그 죽은 아이가. 명옥이라는 아이인데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제 머릿속에 없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걔가 죽었다고 해요. 제가 부정하겠어요. 동창회 밴드에 올라오니까 가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는 미경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좀 예뻤어요.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좀 예뻤어요. 근데 걔가 왜 죽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얌전한 아이였어요.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이 두 아이들이 자존감이 잘 많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시집을 가서 유방암이 걸렸다고 해요. 걔는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이 잘 됐다고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미경이가 유방암 수술을 했대. 근데 좀 많이 좋아졌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고가 올라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집하고 멀지 않아요. 그 친구는. 다 5분 10분 걸어가면 반경 이내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우리 엄마와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 엄마는 자기 딸이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죽었다고 하지 마. 그냥 엄마도 모르는 걸로 해요. 그 엄마가 알아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엄마는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딸이 추석에도 안 오고 설에도 안 오고 올해도 안 오고 내년에도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겠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들이 셋이나 돼요. 그래서 물질 물론 중요하죠. 그 사람이 행복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이 뭐 같아요? 그러게. 행복이 뭐예요? 야, 엄청 많이 생각나게 하면. 한번 김원진 사무국장님. 네.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시죠? 네. 정윤정 씨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쵸. 행복이란 오늘을 즐겁게 좋게 만들어가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 상태, 정말 불안하지 않은 거, 걱정되지 않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만 살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만 살자. 오늘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베스트를 다해서 살자. 저는요, 어제도요, 제가 모임이라기보다는 저한테 누가 부동산 손님을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큰 거는 아니었어요. 원룸 하나 사는 손님 소개했기 때문에 한 35만원, 40만원 남짓 생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돈을 주기도 그렇고 뭐 선물을 하기도 그렇고 밥을 사야 되겠다. 그분과 연관된 사람들하고 사신 분, 저, 또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 이렇게 해서 밥을 사기로 해서 무양무양해 가가지고 어저께 제가 저녁을 내는데 또 박사님이 또 갑자기 서울 또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선약이 이미 있는데 그것도 또 사이언스 제어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9시쯤에 끝났어요. 얼굴이라도 잠깐 뵈두고 스크린을 함께 쳐야 되겠다. 왜? 밥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톡을 드리니까 안 보시고 이제 호남시 전화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거기를 지나갔을 때예요. 근데 이제 여기 둔산동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 한 게임 치고 집에 가서 오늘 스피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자야 되겠다. 내가 둔산동을 따라올 그런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스피치 준비를 제법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대형씨가 사고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한 거를 놓고 왔어요 지금. 그리고 전혀 다르게 제가 지금 지원부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물질을 사는 데보다 가치를 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대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살자예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어제 또 그 대화하다 보니까 아주 그 공인중개사 밴드에 늘 좋은 글을 올리고 혼자서 산책을 하시고 이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약순이라는 분인데 아주 그 산책도 많이 하시고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는 분이어서 그분이 왜 돌아가셨대요? 그분 참 좋아 보이셨는데 55년생이래요. 제가 64년생이니까 55살이에요. 우리 박사님보다 한두 살 더 드신 분이에요. 네. 췌장에 염증이 있어서 돌아가셨대요. 췌장. 췌장암도 아니래요. 염증이었대요. 그렇게 갑자기 죽어요. 우리 몸 안의 염증은 왜 생길까요? 우리 몸 안의 염증이 왜 생길까요? 스트레스 엽산 받는.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생긴다. 엽산 수치가 높고 엽산이나 요산이나 이런 염증들이 몸에 생기는 것은 스트레스와 음식이에요. 독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제가 통풍이 걸리면서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고단백이에요. 우리 강신학 대표님도 조심해야 돼요. 술, 고기, 담배 이런 그 고단백질들이 통풍에 제일 안 좋아요. 통풍이 현대인에 아주 많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걸렸다 해서 황제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풍이라는 병을 몸에 달고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지 말자. 누구랑 회식할 때만 먹자. 내 스스로 고기는 내 식단에 올리지 말자. 생선, 야채, 과일 이런 거 많이 먹자. 그래서 섭생을 잘해야 되고요. 여행
우리가 행복감을 가장 느끼는 게 여행이래요. 여행을 많이 하고요. 저는 요즘에 골프에 아주 몰입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긍정의 마인드, 나답게 사는 거,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현재의 행복을 담보로 해서 미래의 행복을 예약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과거는 지나간 날이에요. 오늘만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